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이 입사 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전 북한군 501 건설여단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소개를 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좀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군복무를 했던 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게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김일성이가 왜도 나쁜지 흔히 북한 사람들 하게 되면 김정일이가 나빠, 김일성이 땡기도 먹고서 괜찮았어. 김일성이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였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김일성을 따라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일성이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쁜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일성이가 왜 김정은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저는 김정은이었던 저였던 뭐 누구였던 간에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글쎄요,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라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나쁜 놈이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북한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하는 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북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김일성이 만들었죠. 김일성이가 만들었죠. 네. 물론 다만 그 김일성 그 사람이 나라를 제일 처음에 러시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 때 나는 북한을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북한이란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내 혼자서 쉽게 말해서 내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나도 그래요. 솔직히 어디 회사에 가면 내 말 안 들으면 몰래 뒤에 가서 때려놓고 싶어.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가했던 거죠. 특히 권력이라는 건 나눠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는 그냥 다 숙청해 버리다 보니까 유일무이한 권력 구조를 나라를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 구조 그런 약간 불합리한 독재적인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주체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일성이가 아이디어 정도는 했지만 김정일이가 많이 아버지의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이단 사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주체 사상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엔 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김일성 종교고 김정일 종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신은 완벽해야 되고 신과 배치되는 어떠한 일은 무조건 배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은 정치봉숭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바뀌려면 그 주체 사상이라는 그 이단 사상의 지도 지침이 바뀌어야만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누구보다 제일 나쁜 놈이 김일성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제일 나빠 하는데 저는 그 단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일성이가 다 망한 북한을 김정일한테 넘겨줬고 그래서 김정일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뿐이다. 김일성이가 망하지 않은 만약 북한 잘 사는 북한을 넘겨줬다면 김일성이가 죽고 바로 94년대 권한 행군이 들어갔겠냐. 그때 왜 300만의 대하사가 발생을 했냐. 그렇죠. 김일성이 죽인 거랑 똑같다 이거는. 그렇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진짜 더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다 생각은 다 각자의 자유고 다 각자 생각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또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국가라는 거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국가의 모색을 가지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색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민주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느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될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가장 큰 나쁜 점은 그 애초에 나라를 만들 때 1인 독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구축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다라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렇지. 물론 어찌 보면 남한도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독재 국가처럼 막 그 진짜 뭐 경찰들이 뭐 말을 잘못하면 뭐 박정희가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기 사람들이 민주화를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그렇죠, 바꿨죠. 네. 근데 북한은 그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더 나쁜 거거든요. 그것을 일조하는 것이 뭐 북한 보위분의 뭐 당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부업조 나가가지고 중대장이 독재를 해가지고 30여여 명이 영양실조 환자가 생겨오겠죠 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는 북한이 그 뭐 군대나 사회나 똑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반장을 시켰어. 사실 반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큰 권한을 진 줄 알아. 맞죠. 무조건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안 따르면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권한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중대장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도대체 뭐 중대장이라는 게 무력부 쪽으로 뭐 랭킹을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교인데 자기가 뭐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전 중대를 그렇게 영양실조를 걸리고 그렇게 영양실조 걸리도록 싹 망가뜨리고. 사실 제가 얘기를 하려면 부업조 책임지고 나가잖아요. 서대장들도.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거기 나가면 중대 들어가게 되면 서대장들이 하고 말단이 서대장이어서 걔랑 대장이든 뭐든 눈치 보고 욕 먹는 길밖에 없는데 부업도 딱 책임지고 나가잖아요. 그다음부터 따왕이야. 그렇죠. 호랑이야. 그리고 이제 전투근무 올라가잖아요. 전투근무 가도 딱 같아요. 전투근무 저희가 나가면 중대장이 책임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이제 뭐 거기다 지 서대장이 같이 올라가요. 감시선은. 그래서 지 분대만 이제 따로 올라가요. 감시에는. 올라가면 중대장이 딱 임무로 저희 벌써. 야 서대장 뭐 일주일 동안 먹을 거 뭘 준비해야지. 그 중대에서는 그 눈치 보느라고 대장 뭐 대종 지던 뭐 선전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술 먹는 거 좀 피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감서만 올라가게 되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뭐 전화로만 하지 뭐 누가 산꼭대기 누가 올라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 지시 딱 줄 때까지는 술을 안 먹어요. 보고하고 지시 받을 때까지만. 그리고 그 후에 그다음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서 그렇죠. 위에서. 네. 누구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술하고 담배 이걸 충족을 시키겠어요. 도둑질이지. 그렇죠. 우리 순화해서 얘기합시다.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자고.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좀 열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런 독립중대로 나가게 되면 독립중대로 나가서 못 살게 되면 거의 중대장을 욕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 독립중대에 나가면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 군인들이 좀 자유로우니까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딱 자기 계산에서 중대장 또는 소대장 계산에서 커버를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독립중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반대의 급부로 나갔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더라도 그 중대장하고는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나도 악연이니까. 네, 그래 물론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하고 다 용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때 상처가 너무 깊어서. 네. 네. 그때 상처가 엄청 큰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도 제가 그 목장 경비중대 끝나고 평양에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평양에서는 그 다음에는 좀 생활이 좀 괜찮았죠. 평양에서 그 건설을 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평양에 올라와서 이 어공일 건설유단이라는 데서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가 뭐예요? 저희 부대가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는 수도 건설이에요. 평양시 건설인데 그 중에서도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력부 고위 장성들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저희 부대의 주 업무이고, 근데 가끔씩 막 그 대상건설이라고 해서 대상건설 자주는 안 동원되는데,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이가 뭐 지시를 해요. 뭐 가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게 무력부 석봉중학교라고 무력부, 그러니까 전 무력부의 그 고위 장성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는 일고등학교 같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그런 학교를 지금 빨리 지으라고 저희 부대가 그걸 임무를 받았어 가지고 밤에 막 12시, 1시까지 막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시설 같은 그런 건물. 근데 대체로 다 군과 연관된 그런 건물을 저희는 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설 이제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비리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리가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큰 스케일의 비리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당연히 뭐 부서장 정도밖에 못했어가지고. 근데 다만 비리 먼저 얘기를 하면 평양시에 있다 보면 저희 특히나 건설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재를 많이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뭐 시멘트 나오죠, 철근이 나오죠, 뭐 그게 각종 뭐 여러 가지 부자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재가 다 돈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는 조금 인민들한테 조금 면목이 서요. 왜냐하면 인민들 재산은 안 채니까. 네, 공동 재산만 채니까. 북한에서도 개인 재산 채는 건 정말 욕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나쁜 놈이라고 맞아요. 욕 많이 먹어. 군인들도. 근데 저희는 어차피 정부에서 나오는 거 어차피 걔네들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할 때 조금 조절해가지고 조절위원회에서 조절을 해다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조절위원회. 네, 우리 조절위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철근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돈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조절위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가 아니라 매일이죠. 아, 매일? 네. 그건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계수단이에요. 아니 그럼 매일 조절을 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 목재들이잖아요. 네. 그럼 집이 제대로 올라가나요? 부실공사죠, 당연히. 예. 그 대표적으로 2015년도인가 제가 이게 탈북을 한 이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 그게 한 번에 붕괴됐던 사고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최초로 관계자들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북한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있었어요. 제가 군복무 할 당시는 아니고 그 전에 평양시 산발이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사진을 촬영하면 이렇게 산발이 형태로 됐거든요. 통일거리에 있어요. 그게 23층 아파트인가 뭐 40 얼마짜리인가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붕괴가 됐었어요. 그 다 올라갔었는데 40층인가 23층. 아, 사람은 살기 전에. 그 건설하면서 다 때. 건설하면서 붕괴하는 거죠. 사람 살면서 붕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건설하면서 한 번에 붕괴돼가지고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았던 게 꼭대기에서 뭐 경제선동 뭐 이렇게 하는 애들 걔네들이 뭐 조금 몇 명 살았다고 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유가 이사처럼 자재 띄어 먹으니까 그런 부실 공사하고 시공을 제대로 시공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습식 공사는 이게 양생 기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막 김정일이 김일성이 막 그 꼭대기에서 막 하게 되면 빨리 공사기를 맞추라고 근데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양생도 안 되는 데만. 그렇게 부실 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저희 부대도 뭐 당연히 아파트 무너진 경우는 없었지만 이렇게 그 정말 뭐 그 환기통을 만드는데 그 환기가 그래도 뭐 아무리 못돼도 뭐 한 8대1, 10대1로 가야 되는데 15대 1, 25대 1로 하는 거예요. 그 주먹으로 치면 구멍 푹 나는 거. 다 시멘트 띄워먹고. 네, 그런 거죠 뭐. 많이 팔아먹었겠네요. 아주. 네, 그냥 삶이에요. 우리의 생계수단. 저희는 이제 건설은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제 기인도 건설. 저는 기인도 건설 좀 많이 해봤는데. 건설을 제가 군관학교 때 이제 운동원이나 무슨 집 이런 건설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세멘트 그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많이 팔아먹었어요. 군관학교 때 세멘트 창고 제가 중대장 이제 거기서
기재 책임자를 하다 보니까 공간학교 때 뭐 기재 책임자 뭐 사관장 위생지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세 지고 있는 애들. 제가 기재 책임자를 했어요. 중대 기재 책임자. 기재고. 네, 기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세멘트 관리도 제가 했어요. 중대장 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난 중대장과는 연락병이랑 같은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중대장이 어떤 때는 야 오늘 겨직원 올 거야 오늘 이러거든요. 네. 오늘 겨직원 오는데 그 겨직원한테 세멘트 몇만 좀 주라. 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대장하고 안면이 있는 뭐 교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겨직원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멘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겨직원이 우리 학생들 데리다가 자기 아는 학생들 데리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세멘트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당연히 구실공사가 되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북한은 워낙. 네. 그렇죠. 그 부실공사뿐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일단 사고 같은 경우에 참 이건 너무 슬픈 얘기인데 오늘 다 얘기해 버리면 이게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그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를 하다가 자살한 사고는 많이 나죠. 근데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죽는다거나 이런 사고는 저희 부대는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아니라 저희 중대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연대는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연대 다른 중대 그 누구라고 이름 정확히 찍을 수는 없지만 하사였었는데 그 애네들이 일을 하다가 북한의 이게 크레인이 다 노후됐잖아. 50년대, 그렇죠, 60년대 그렇죠. 이게 기중기라고 그러는데 그 크레인 팔이 이렇게 꺾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100명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애는 지질이도 안 좋은 게 그 100명이 일하는 중에서 다 다치지 않은데 딱 한 사람이 그 기중기 거기 팔에 딱 찧어서 죽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우리 연대 하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충격 받은 거죠. 이렇게 군복무도 이제는 한 6년째 내가 이제는 뭐 하사니까 당연히 이제는 북한식으로 뭐 군대식으로 말하면 떼뿌시 다 했고 이제는 궤도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아파트 노후 장비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제가 네. 사실은 저희 사촌 동생이 평양에서 군복무를 해요. 네. 평양에서 하는데 제가 탈북하기 전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완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야, 너 평양 부대 갔는데 왜 영양실조를 걸렸냐?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부대 배치 되자마자 이제 건설하러 나갔대요. 무슨 건설이 이렇게 많은지 건설하러 나갔대요. 아니 그것도 건설 부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이는 데다 밤새껏 하는데 그게 자기는 멀탄이 이기는 거. 버저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루 종일 이겨야 된대요, 이게. 네,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야가 막 이게 완전 진짜 해골만 남아서 그렇죠.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지휘관이 이제 델로 한번 왔더라고요. 이게 델로다 주고 델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 보낸다고 했었어요. 못 보낸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도 그것도 돈을 3,000달러를 거의 그 내보낸 분이에요. 평양에. 네, 평양에 롤. 허이구에 갔나? 지철. 지하철도 운영국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한 3,000달러 거의 가요 지방에서. 지하철도 운영국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이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신입병사 때 이제 골설장에 동원돼가지고 영양실조 바로 대소한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서 그때 막 지휘관들하고 막 해보면서 근데 저도 지휘관 해봐서 알잖아요. 아니 그 서장들이 무슨 맥대가리가 있겠네요. 소대장은 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맥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서장이 무슨 몰골로 깡깡 타고 나한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북한군에서 내주는 거 더 2,500원 돈 내는 거 가지고 쌀 500g 사는 거 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휘관도 막 따분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가서 부대로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건설부대 빼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그 지휘관은 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그 후에는 뭐 돈도 가끔 보내주고 하니까 영양실조는 좀 왔다는 소리는 없긴 없더라고요. 지하철도 운영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약간 병사 때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부대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도 평양식 전문으로 건설을 하는 부대는 오히려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설만 하기 때문에
그 나름 좀 노후하지만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삽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이거 그거로 혼합기로 이기거든요. 혼합기로 이기고 크레인도 올리고 그리고 공사를 나가게 되면 개별 작업을 나가게 되고 개인집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이렇게 분산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개인집 주인들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그쪽식으로 표현을 하면 후방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부대는 구호가 뭐냐면 빨리 훈련 끝나고 일하러 가자. 네, 그러니까 훈련 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때는 100명이 다 모여야 되니까 나름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김수 씨께서 이제 그 부대에 배치한 초급 병사 때부터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요즘 병사 때가 힘들잖아요. 네, 건설을 그렇죠. 하러 나가게 네, 되면 네. 나가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네, 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